여러분,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있죠. 아껴 쓰고 저축하고 은행에 돈을 잘 모셔두라고요.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소중한 돈을 누군가 쓰레기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진짜 충격적이죠?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꼽히는 레이 달리오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.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? 왜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이 현금을 그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하는 걸까요? 오늘 제가요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부자들이 왜 그렇게 현금을 싫어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부자들이 현금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요? 그건 바로 우리 돈을 슬쩍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 때문입니다.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어렵게 부르는데요. 근데 이게 그냥 물가가 오른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. 뭐랄까, 여러분 허락도 없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금 같은 거죠. 좀 더 와닿게 예를 들어볼까요? 자, 199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. 그때 1억 원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말 큰 돈이었죠? 그런데 지금은요? 30년 좀 지난 지금? 그 1억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아마 계약금 내기도 빠듯할걸요? 보세요. 통장에 찍힌 숫자는 1억 그대로인데 그 돈이 가진 진짜 힘, 그러니까 구매력은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우리는 그냥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내 돈 잘 있구나 안심하는데 사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부자들이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현금의 덫입니다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여러분이 은행에 현금을 그냥 두는 건요,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에 얼음을 갖다 놓고 제발 녹지 마라 하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부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부자들은 이 녹아내리는 얼음, 이 현금을 어떻게 할까요?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. 현금이 생길 때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가치가 더 커지는 뭔가로 바로바로 바꿔버리는 거죠. 그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릅니다. 부자들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을 막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 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자산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부동산, 주식, 그리고 금입니다. 첫 번째, 부동산. 이게 진짜 재밌어요.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잖아요. 근데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면 내가 갚아야 할 빚의 가치도 같이 떨어져요. 시간이 내 빚을 깎아주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.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잖아요.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?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리죠. 그럼 그 늘어난 수익은 다 어디로 갈까요? 맞습니다. 바로 그 회사 주식을 가진 주주들한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택해야 하는 거죠. 평생 비싸진 물건값을 내는 소비자로 살 건지, 아니면 그 돈을 버는 회사의 주인이 될 건지. 이게 바로 자본가의 시선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금입니다. 부자들은요,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요. 만약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쓰는 이 돈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된다면, 그럴 때를 대비한 궁극의 보험, 그게 바로 금인 거죠. 정부는 돈을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. 하지만 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.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. 지난 5,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와 화폐가 생겼다 사라졌지만 금의 가치는 단 한 번도 0이 된 적이 없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이제 현금을 그대로 든 사람과 그걸 자산으로 바꾼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? 같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을 걷게 되거든요. 이 표를 보시면 자본주의의 현실이 그대로 보입니다. 성실하게 저축만 한 김대리는 시간이 갈수록 재산 가치가 반토막이 났는데 전략적으로 투자한 이 회장은 자산이 알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. 여기서 중요한 건요, 김대리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. 단지 이 게임의 규칙을 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방대한 데이터로 증명한 자본주의의 절대 법칙입니다. R greater than G. 이게 무슨 뜻이냐면
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항상 언제나 더 빠르다는 거예요.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에이, 나는 부자도 아닌데 이건 그냥 딴 세상 얘기지? 절대 아닙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여러분은 이제 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. 규칙을 알았다는 건? 네, 이제부터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당장 무슨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. 오늘부터 딱 커피 2잔 값만 아껴서 세계 1등 기업 주식을 0.01주라도 한번 사보는 거예요. 현금을 그냥 썩히는 대신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. 이게 바로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여러분의 포지션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 자,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피와 땀이 담긴 그 소중한 돈, 그 돈이 가만히 녹아 없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 돈에게 일을 시켜서 스스로 불어나게 만드시겠습니까? 현금을 쓰레기로 만드는 이 게임의 희생자가 될 것인지, 아니면 현금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될 것인지,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.